안녕하세요. 민종민입니다. 블록체인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기업이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비즈니스적인 일단 활용 방안에 대해서랑, 그다음에 IT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많이 보시면 거기서 미드나 영화 같은 거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최근에 그 유튜브나 이런 걸 좀 검색을 해보니까 항상 이제 뜨는 무슨 트레일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탈리 포트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서든리치 소멸의 땅이라고 무슨 영화를 만들었나 봐요. 거기 이제 보면은 그 무슨 외계 종족인지 뭔지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이제 묘사를 해달라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 신문하듯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어떤 트레일러를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죠. 정의를 내리려고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도 되게 이제 정의가 많고 여러 가지로 또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게 많지만 이 돈 스테코시가 얘기한 돈 탭스코시가 얘기한 요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가 사실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셋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달아서 사용하잖아요. 그런 이제 밸류가 있는 것들을 디지털 원장에다 이제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요 밸류 있는 어셋을 뭐 고속도로 같은 그런 하이웨이나 이런 쪽 무슨 KTX 같이 뭐 그렇게 뚫려 있는 형태로 A에서 B한테 누군가 전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정의들 많이 하고 이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만약에 오늘은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보다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정의도 아까처럼 좀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네트워크에 뭐 확인된 이미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가정하에서 확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되게 이제 거래 수행이 이제 많아질 거고 거기서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될 거고 이쪽에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보안이나 이런 쪽에 많이 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다 볼 수 있게 투명하게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분은 어떤 또 유명한 분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냥 제가 한번 그냥 내려봤어요. 아무도 정의를 안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기업 간에 이제 그런 블록체인을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 간 이제 거래를 만약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가시성, 그러니까 트랜스페어런시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상대방 기업이 어떤 내가 보낸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B2B 간 또 거래가 있다 보면 좀 오류 사항이 되게 많죠.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딱 보냈을 때 뭔가 이렇게 잘못 기입을 한다든지 도큐먼트나 이런 거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래서 이런 오류로 인해서 이제 분쟁 같은 거가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 상으로 일어난 분쟁을 또 조정하는 어떤 그런 기간이 또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러스트가 이제 그 전제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상대방 기업에 대해서 이제 트러스트가 전제가 안 되는 케이스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 또 부족을 했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 방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분쟁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소를 뭐 이렇게 체득한다든지 뭐 이런 비용적인 발생하는 부분이 꽤 많았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
2,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책들을 블록체인이 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추적에 대한 어떤 트레이서빌리티 이런 거나 트래킹, 뭐 그다음에 비저빌리티 이런 거를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특징을 가지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뭐 아까 IoT나 이런 거를 또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자세한 이제 피저빌리티 관련된 어떤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제공을 받는다든지 하는 형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 택배회사 직원이 이제 물품을 이제 배달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전체 엔드투엔드로 이제 다 가시성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요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블록체인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뭐 IoT나 이런 기술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저빌리티를 또 제공을 해줘야 되는 또 측면이 있죠.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사업이 좀 많이 좀 활발하게 또 벌어지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베네핏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던 이제 여러 중개인들이 좀 사라지는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사라진 효과가 생기고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진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또 논쟁이 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도입을 하면 이런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업무 신속성에 있어서 아까 이제 불필요한 일들, 페이퍼워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참여자 간 조정 문제나 이런 게 이미 한 소스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조정이나 분쟁 문제가 좀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결과물이 좋아지겠죠.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아웃풋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B2B 간의 신뢰도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 사업 방향이 굉장히 잘 되는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뭐 업무에만 사실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쪽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뭐 이게 블록체인이 사실 위변조 관련해서 이미 방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안 쪽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사항이나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 프로텍팅 되는 그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허용을 하는 거죠. 액세스 관련된 그런 거를 많이 제한을 둠으로써 이게 기업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같이 그냥 어노니미티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아무나 접근을 해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기업형에서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을 쓰면 이제 좀 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POC나 실질적으로 이제 쓰려고 사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뭐 제일 좀 핫하다라고 하는 데가 이제 파이낸스 쪽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뱅크 쪽이나 인슈어런스 이런 쪽에서 이제 제일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히트맵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어느 인더스트리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사용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이제 뭐 리서치 기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히트맵을 보다 보니까 뭐 MRD 쪽이나 뭐 리테일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많은 또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고 여러 벤더를 불러다가 뭔가 이제 PT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헬스케어나 에너지 쪽도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의료 정보가 뭐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요게 이제 쉐어링하기 좀 곤란한 이렇게 상황까지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공개될 수 있는 정보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떤 디테일한 정보를 좀 약간 일부는 감추고 전체적인 의료 정보만 여기다 다 넣어놓는다면 그게 이제 의학 쪽의 어떤 발전에 좀 약간 기여를 또 할 수 있는 측면으로도 블록체인이 좀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인 좀 사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실 텐데요. 이제 비즈투 크레딧이라고 해서 여기가 뭐 사실 대출 하는데 이제 필요한 이제 신용정보 업체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신용정보 업체이자 핀테크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부 이제 SMB 그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급자본이 이제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신용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대신 이제 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로 이제 비지투 크레딧이라는 회사가 이제 출범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사실 어떤 덴저러스한 어떤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아무한테나 빌려줘서 돈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해결을 한 사례입니다. 요게 저희 오라클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요새 그 사회적 이슈로 좀 많이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난민 문제죠. 그래 망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카운팅 정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그 많은 난민을 유립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제 절차적으로 복잡해서 보통 이제 많이들 기다리시잖아요. 이제 뭐 망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 기다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뭔가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난민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국가 대 국가에서의 어떤 정보를 넘겨줘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한 그런 거를 원소스에서 그냥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부정행위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죠. 누구는 뭐 난민인데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찔러줘서 나부터 빨리 망명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이제 서류를 갖다가 그 뭔가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서류의 어떤 일부 그거를 조작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하는 상황들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막는 행위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또 하는 또 역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그 5가지 제가 얘기했던 거, 뭐, 그러니까 비용 부분이나 기타 뭐, 그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빨라지는 거, 비즈니스적인 아웃풋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를 한번 그 5가지를 한번 대입을 해서 요게 요 비즈니스가 일어날 때 요 5가지가 다 좋아지는지 그런 걸 이제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기관에서 여러 기관도 기관이고 이제 국가 간에도 어떤 실시간 노티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많이 의미 있는 어떤 블록체인 POC나 이런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제약 관련된 그 문제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그 의약품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어떤 거냐면 이제 고혈압 환자가 뭐 좀 있죠. 저도 사실 고혈압인데 그 예, 고혈압에 걸린 환자는 이제 약을 먹어야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고혈압 관련된 약이 좀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무슨 암 관련해서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성분이 좀 있지 않냐 뭐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진본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이제 블록체인에다 다 등록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그런 저희가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그 가짜 약물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 이제 그 시작을 했던 어떤 그런 프로젝트 형식으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 약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온도나 이런 거에 운반하는데 온도, 그다음에 뭐 너무 더우면 안 되는, 너무 습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뭐 IoT 기술하고 이런 거를 결합해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라지스틱스 사례인데요. 카고스마트라고 해서 그 저희 오라클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했고, 이게 해운업이죠. 해운 운송을 하는 어떤 업인데 여기 이제 도큐먼트 작업이 굉장히 많았대요. 도큐먼트 작업에 대한 어떤 그 버든이 너무 많아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줄일 수 없을까? 이 해운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그런 도큐먼트나 이런 걸 확인하는 어떤 작업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좀 이제 블록체인 통해서 이제 많이 극복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해운업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그 엔드-투-엔드 그 트래킹이 또 필요하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트레이서빌리티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분쟁이나 이런 요소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딘가 이제 그 잘못 정박, 그러니까 선박을 했을 때 뭐 체류가 돼서 뭔가 이게 그 피가 뭐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을 많이 이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많이 좀 극복을 한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라클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 사례고요. 지금까지는 다 그 해외 사례였는데, 요거는 이제 그 로컬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국내 업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저 발표한 다음에 이제 아마 강성진 전무님이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M2O라고 해서 이제 그 아까 그 하나 GLN 얘기 다 들으셨죠? 그거 비슷하게 이제 마일리지 관련된 형태를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커머셜한 형태의 어떤 그런 걸로 전환하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지금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 그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금 올라가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GLN도 마찬가지로 이게 싱가포르 법인에서 이런 계약 컨트랙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이제 로익 저희 사장님이고, 에미아 쪽 에미아 에이펙 로익 사장님이 되시겠고, 왼쪽에 이제 하나은행 쪽 이제 장이 되시겠죠. 싱가포르 법인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소를 또 설립을 했어요. 같이 뭐 오전에도 잠깐 언급하셨겠지만 그 연구소를 그 설립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형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임원이라든지 기타 뭐 AI 관련된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저희랑 이제 기술적으로 쉐어링하는 어떤 부분으로 뭐 약간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사례만 쭉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요거를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좀 넣은 거고요. 대부분 이제 출발점 다 비슷합니다. 프로베넌스라고 해서 이제 요게 뭐 이게 진본을 뭐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원천 뭐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프로베넌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유효성 확인하는 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큐먼트 작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한 건지 제대로 뭔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걸 또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트랜스퍼런스 이거는 항상 어디 가나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재 이동을 엔드투엔드로 뭔가 이렇게 트래킹하고 싶거나 뭔가 트레이스빌리티를 높여서 뭔가 이제 보고 싶을 때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쓰니까 뭐 아까 같이 똑같이 한 5가지 정도의 사항이 괜찮아지더라, 좋아지더라 이렇게 여겨지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비즈니스의 어떤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있고 비즈니스의 아웃풋을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 자일리톨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일리톨 중에서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게 도매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소매업체 정도, 리테일 뭐 사업자 정도 되겠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공급업체가 되겠죠. 뭔가 제조업체가 될 거고, 요게 이제 그 나라마다 좀 다 틀리죠. 뭐 싱가포르에는 사실 벨리푸드라고 하는 회사가 도매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제너럴리스는 뭐 이게 미국에 있다 치고, 그다음에 이거 KQ푸드는 북한에 있는 그 공급업체입니다.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차이나 쪽의 어떤 상황인데, 보통 이제 보면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요게 소매업과 도매업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정보, 뭐 쇼핑몰 정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선박 관련된 정보, 뭐 배치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도매업체랑 그 제조업체랑만 또 주고받는 또 그런 정보들이 있죠. 이런 게 소매업체와 도매업체 간에 주고받는 거랑 이제 그다음에 그 공급업체랑 또 도매업체랑 이제 주고받는 거랑 이제 공유가 안 된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진짜 솔드아웃 돼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restricted라고 country라고 해서 이제 수출입이 이제 금지된 나라가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쿠바라든지 뭐 NK가 노스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 어떻게 그 제조업체로부터 수입을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국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자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POC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그 뭐 SCN 클라우드가 아니어도 돼요. SCN 클라우드는 저희가 이미 그쪽 업체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활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 나머지 그 도매업체나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뭔가 비저빌리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개발을 그냥 했어요. 그냥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요 아까 트레이서빌리티나 비저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오라클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변조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다가 이런 걸 다 담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정보들을.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되고, 여기서 이제 오라클 이비즈니스 스윗이 이제 아까 ERP 얘기 많이 했는데 동영상으로도 보셨죠. ERP 쪽하고 이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뭔가 ERP 어댑터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클라우드들이 사용이 됐죠. 이런 게 좀 그 연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걸 좀 사용을 해서 붙이기 쉽게 이렇게 좀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화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그 제조업체라든지 이렇게 제조업체라든지 뭐 기타 도매업체, 소매업체들을 이게 오가니제이션으로 다 등록하는 과정이 있어요. 1차적으로 먼저 이거를 끝냈고, 사실 뭐 UI로 그냥 몇 가지 인풋값만 넣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기반에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한 번이라도 그냥 구축을 해보셨던 분들은 UI 없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UI 통해서 이렇게 많이 그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제공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보시면 채널이라는 게 이게 아까 오가니제이션으로 등록했던 것들이 채널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떤 전체적인 이제 비저빌리티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블록체인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디플로이먼트 하는 게 굉장히 간소하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간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버튼 하나로 그 스마트 컨트랙 관련된 그 코드를 이제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체인 코드라고 좀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퍼체이스를 그러니까 뭔가 구매를 하면 이제 그 이렇게 그 PO가 떨어지면 이제 그 제공 업체에서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어셋을 갖다 생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셋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 자일리톨의 그 오너십을 중간에 이제 받는 도매업체로 넘기게 되죠. 도매업체로 이렇게 넘기게 되고, 그다음에 ASN을 보내서 이게 뭐 이제 SCM만 이렇게 쓰는 용도의 어떤 용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게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북한 노스코리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사실 걸리게 되죠. 블록체인에 이제 수출입 금지국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젝을 당하는 어떤 결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색깔별로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나중에 이렇게 그 자료를 공유할 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너십을 그 리테일 업체한테 넘기게 되는 거죠.
이제 대충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 리퀘어먼트나 비즈니스적인 그 블록체인이 주는 베네핏은 이제 그 완료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IT에 대한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시 물리건의 디시전 모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루이스 모델 있고 예전에 무슨 IBM의 무슨 디시전 모델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퀘스천에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한 11가지 정도 질문이 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모든 거를 내가 한번 블록체인이라는 걸 경험을 해보려고 적합하지 않은 거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업의 환경에 맞게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 해서 이제 저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중개자 같은 게 이미 서로 간의 트러스트한 관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셋으로 이제 업체로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블록체인으로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계속 거래를 했던 그런 관계고, 그다음에 업체도 별로 되지도 않고 확산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뭐 디지털 어셋에 대해서 뭔가 등록을 아까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또 필요 없는, 나는 뭐 디지털 어셋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라고 하면은 사실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으니까 뭐 사실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쭉쭉쭉쭉 한 11가지 퀘스천웨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게 아까 액세스 서버를 뭔가 컨트롤 하겠다는 거죠. 아무나 이제 붙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나 사용 못하도록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가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래가 이제 공개가 돼야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프라이빗형하고 퍼블릭형으로 나누게 되겠죠. 뭐 기업에서는 보통 이제 그 퍼블릭형은 꺼리니까, 왜냐하면 아까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 정보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기타 여러 가지 그 위변조나 그런 게 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리스크적인 요소가 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저기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어쨌든 퍼블릭 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한 강력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닌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요거는 이제 캐시 멀리간의 그 디시전 모델이지만 뭐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먼저 이런 정의를 내린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컨설팅을 나가다 보면 여기 부분에서 좀 많이 그 퀘스천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여러 가지 또 타입이 있죠. 타입이 있어서 뭐 퍼블릭형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계열이 퍼블릭형이고, 그다음에 프라이빗형은 뭐 하이퍼레저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프라이빗형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혼합해서 쓰는 이제 그 컨소시엄 형이 있죠. 그런 형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형의 블록체인, 기업이 이제 쓸 수 있는 프라이빗형의 그 블록체인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몇 가지는 다 쳐내고 좀 그래도 잘 나간다는 거. 뭐 이더리움 베이스의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하고 저희 쪽에서 사용하는 하이퍼레저 진영의 이런 플랫폼을 이제 보시게 되겠는데요. 요걸 이제 보시면 그 둘 다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요. 뭐 코인, 크립토 커런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기타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거버넌스라고 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 제어되느냐 하면 리눅스 제도안이 하이퍼레저 그쪽 그룹에서 이제 여기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거의 통제를 다 하죠,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커런시 문제는 이더리움은 코인이 있죠. 이더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 거고,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죠.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고, 이 안에서 뭔가 코인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이제 PBFT라고 해서 Practical Byzantium 뭐 프로토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지금 바뀐지 제가 작년에는 한번 바뀐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작업 증명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뭐 허가형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아이디나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일반적으로는 무허가형인데 사실 뭐 프라이빗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마이닝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하이퍼레저는 뭐 코인베이스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쪽 이더 쪽. 그래서 좀 더 이제 두루 이렇게 요새 이제 사용이 되려고 하는, 좀 표준이 되려고 하는 측면은 좀 하이퍼레저 진영이 좀 더 약간 나중에 이제 표준에 가깝게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은 이 하이퍼레저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라클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 하이퍼레저 관련된 하이퍼레저 패브릭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비즈니스적인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IT적인 또 챌린지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사용했을 때는 뭐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쓰일 수 있고, 복잡하죠. 한번 이게 플랫폼을 구축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구축할 때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의 챌린지들을 보시면 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기존 죄송합니다. 기존 앱과의 통합 부분, 그래서 ERP나 기존 뭐 커스텀 앱이나 이런 거를 뭔가 통합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이제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시면 그런 상황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프로덕션 레디 상태냐, 바로는 이제 못 쓰는 상황이 많죠. 왜냐하면 그냥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뭔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안 쓸 이유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제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이나 모니터링 부분, 이런 쪽들도 사실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오픈소스에 또 의존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거나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액세스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요게 이제 확장이 됐을 때 성능은 어떨까? 성능이 뭐 오픈소스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그 고객분들이 커버를 다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그 어떤 챌린지로 많이 다가온다 그러고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라클 블록체인 클라우드는 이런 점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미 저희는 그 파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 레디 상태입니다. 프로덕션 레디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쉽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액세스가 굉장히 그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 보안적인 측면을 좀 많이 또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부분, 이런 쪽이 굉장히 니즈가 많아서 이런 모니터링 부분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해결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용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그 높인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7월 16일경 지난달이죠. 지난달 7월 16일 그 론칭을 했어요. 오라클 오토노머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까 오토노머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토노머스가 이제 강점이 되겠죠. 뭐 자가 자율적으로 뭔가 뭐 매니지먼트 한다든지 그 백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오토노머스하게 뭔가 이렇게 다 해결을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오토노머스 DB 할 때 많이 들으셨죠.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널리 좀 많이 퍼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POC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염려 안 하시고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저희 그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죠. 블록체인 쪽의 플랫폼의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거 시큐리티 쪽, 그 다음에 컨센서스 쪽, 그 다음에 원장,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롤, 요게 4대 그 중요 요소로 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베이스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 요게 그 다음에 저희 기타 이제 클라우드들 내부적으로 인베디드 된 어떤 형태로도 이렇게 제공하고, 기타 또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니터링 부분이나 이런 걸 또 보완하는 형태로도 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그 매니지드 파스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현재. 그리고 익스터널한 어떤 그 고객이 비슷한 뭐 하이퍼레저나 이런 걸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또 뭔가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또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뭐 어디 데이터 센터에 있든지 간에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풍부하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쪽 플랫폼 위에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오픈 소스니까 이걸 지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플랫폼 위에 올라가야지 저희가 서포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그 디플로이먼트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곧 지금은 없지만 그 커스터머라고 클라우드의 커스터머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형태의 그 이제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곧 출시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아까 프리 어셈블드, 뭐 매니드 서비스 이미 다 빌트인된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 뭐 인스턴스 생성부터 해서 인스턴스 생성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빨리 만들어주고 바로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뭐 개발을 바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인테그레이션 측면, 그 외부 그 관련한 뭐 ERP나 이런 쪽하고 뭐 SDK나 연계를 이렇게 잘 하게끔 이렇게 또 제공해주고,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가 굉장히 간소하게 이렇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아니면 보통 이제 하이퍼레저에서는 콘솔에서 막 명령어 쳐가지고 이렇게 디플로이를 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그 오라클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개선을 해서 사용자 관점의 그 측면을 많이 그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시큐어한 시큐리티 약간 그런 쪽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요게 인증된 사용자만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그 제공을 한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요게 프로비저닝이 끝나면 이렇게 그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뭐 히든돼 있는 정보, 블록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채널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좀 알고 싶은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게 이제 몰라서 이제 답답했던 경우가 많죠. 그런 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가니제이션 등록할 때 보셨던 요 채널에 대한 어떤 뷰도 이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채널을 이제 하나하나 아까 오가니제이션을 추가할 때 간단하게 뭐 명령줄에다 이렇게 쳐가지고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인 채널만 하면은 이제 채널 조인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오라클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장점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디플로이먼트 옵션을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이제 좀 하면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뭐 5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개자가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트러스트한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빨라짐으로써 아웃풋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비저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아까 트레이서빌리티나 비저빌리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개자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좋아지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적인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요게 저희가
이제 요걸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사실 쉽게 사용을 하시라고 이렇게 요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 했지만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뭐 보안적인 요소나 어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사용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고객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OCC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해결을 하는 어떤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